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과 제주를 연구하는 외국 학자들이 제주를 찾아 4.3의 아픈 현장을 둘러보고 희생자들의 증언을 듣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안덕면 동강리 무둥이왓이 나옵니다. 4.3 당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집들이 모두 불에 타 이제는 사라진 마을입니다. 11살 소녀였던 홍춘우 할머니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참혹한 기억을 담담하게 풀어놓습니다. 어느 때까지 피란 내려오지 않냐면 집을 다 불태우니까 피란 내려오라고 한 그 공문을 마을 사람들이 공포를 안 해버렸어. 공포를 안 해보니까 이 동양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홍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에 사람들은 이내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함을 느낍니다. Tell us to make us learn about this history is really strong and brave, and that's why they are able to make 사삼 known more to the Korean and to the world. 국내외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 40여 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조천읍 북촌리와 대정읍 서다로름 등 4.3 유적지 탐방에 나선 겁니다. 대부분 책과 영화 등으로만 4.3을 접했던 이들은 학살 현장과 현해 합작묘,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70년 전의 비극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4.3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Trying to feel what it was like for the victims and how it was like for the spirits after the incident. So it is for me more a matter of my heart than my head.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제주 4.3 평화기행은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인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아 제주 4.3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는 가운데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학습 요소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최근 행정 예고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제주 4.3 사건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학습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4.3 사건은 통일정부 수립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성격이 규정됐는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한편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인정심사가 오늘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열린 회의에 참석해 명확한 기준으로 신속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유기적 협조 체계로 예멘 난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심사 인력 증원과 예산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심사관과 통역 직원을 추가 지원받아 오늘부터 예멘인 549명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를 벌입니다. 혹시 금덕이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탐라 해저 분화구라고 이름 붙여진 서귀포시 표서면 앞바다에 있는 수중 암초와 거대한 분화구인데요.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탐라 해저 분화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 2,000호가 각종 장비로 표선 앞바다를 조사합니다. 해저 지형의 윤곽과 수온, 수심 등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해저 지층을 진단하기 위해 긴 원통 모양의 피스톤 코어를 바닷속으로 집어넣자 몇 분 뒤 모래와 조개 껍데기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봉우리 부분은 대부분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저기 수심이 깊은 중앙 부분은 뻘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경사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조개 껍데기나 자갈, 모래가 형성돼 있고. 2014년 해양 기본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된 탐라 해저 분화구는 최소 수심 9m, 최고 수심 64m로 축구장 16배 크기의 면적입니다. 첨부지층 그리고 저질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금덕이 초와 그 주변에 있는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덕이초는 해저에 있는 제주도 지역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 배 아래쪽이 탐라 해저 분화구로 명명된 금덕이어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바닷속 분화구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도
탐나해저 분화구의 해양 생태를 정밀 조사하고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양 생물학적 가치 그리고 자원학적 가치와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장군 해녀인 금덕이어의 전설이 서려 있는 탐나해저 분화구. 성산일출봉처럼 바닷속에서 분출한 수성 화산체인지 아니면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속에 잠긴 단순 오름인지 생성의 비밀까지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지역 에너지 자립 달성을 위한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10년이며 이 기간에 에너지 수요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요와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NG 복합발전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제3해저 연계선 건설 등 6대 분야 27개 전략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대 갑질 교수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상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대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추행을 일삼고 국제공모전 수상명단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내일 열어 연구 실적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학과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파면과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송석원 총장에게 제출한 가운데 그동안의 제보를 모아 해당 교수의 갑질 행위를 추가 폭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공사는 2년 전 전라남도 영암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진 사례로 주목받던 이 사업은 준비 소홀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합니다. 목포 MBC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초 농어촌 공사는 영암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120헥타르 호수 위에 80메가와트급 가정용 5kW 기준으로 16,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당시 KT와 전남개발공사까지 지분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입찰 공고는 2월 하순경에 낼 예정이고 공고 기간은 약 40여일 동안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5%에서 30%, 한 24억 정도가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자본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체 추정 사업비는 최소 1,300억에서 1,600억 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6월 민간 사업자 입찰 공고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공고 기간 중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임대료 수익금 기준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철새 도래지인 영암호가 보호구역인데다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 준비가 그만큼 부족했던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 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환경부 승인 절차 등이 까다롭다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각종 과일과 식물의 재배 최적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이런 변화에 맞춰 다양한 신소득 작목 재배가 시작되면서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MBC 윤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700m 고랭지 지역. 가지마다 검붉은 색깔의 열매가 알알이 달렸습니다. 포항과 김해 등 남부 지역이 주산지인 산딸기, 라즈베리입니다. 생과는 물론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등 디저트에도 주로 활용돼 인기가 높은 과일입니다. 남부 지역에선 5월부터 출하가 시작돼 6월이면 끝물이지만 평창은 지금이 한창 수확기로 품질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2년 전 대량 재배에 성공한 뒤 본격적인 농가 보급과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강원도의 평창기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처럼 기후변화에 맞춰 새로운 소득 작목을 찾는 작업이 지역마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기 품목의 출하 시기를 틈새 공략하거나 아예 특색 있는 작물을 육성하는 겁니다. 평창에서는 올해 과일처럼 먹는 왕천대추, 뿌리를 약재로 쓰는 작약을,
횡성은 참깨와 들깨 등을 시험 재배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재배가 안 됨으로써 이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평창에서 재배가 잘 되면 이제 고소득 작목이 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서 남부와 동부 그리고 산지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인 수요일까지 10에서 50mm 정도고요. 산지에는 80mm 이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기온은 2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9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도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안덕이 20도, 서귀포와 남원이 2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6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도 오늘 맑은 가운데 구자가 22도, 성산 19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 윗세오름 16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성판악은 1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21도 내외로 출발해 낮 기온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동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공사 구간은 구자 앞 대천동 사거리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모두 2.9km이며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넓힙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업체를 선정한 뒤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제주공항과 해태동산 인근 도로에 염수를 이용한 제설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공항로 500m와 해태동산 동서방향 500m 구간에 염수 저장 시설과 관로 분사 장치를 설치해 올 겨울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염수를 도로에 뿌려 눈을 녹일 수 있어서 도로 결빙을 막고 교통 혼잡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칠성로 감역 건물이 도시재생사업 거점으로 바뀝니다. 제주도는 1,400제곱미터 규모의 감귤협동조합 제주시 중앙로 지정 건물을 20억 원에 사들여 도시재생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감협이사회에서 건물 매매 승인이 통과돼 이달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청년 창업공간,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갈치와 참조기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6개 수협에서 위판된 갈치는 4,56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50톤에 비해 54% 증가했습니다. 참조기 위판량은 427톤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위판액은 10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반면 옥돔과 삼치 위판량은 각각 46%와 28% 감소했습니다. 화북공업단지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이전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북공업단지 이전 여부가 올해 말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화북과 토평공업단지를 비롯해 농공단지와 용암해수단지 등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 용역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북공업단지를 이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제주도는 이전 지역과 이전 방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면 화북공업단지 일부 입주 업체들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시 회천동 34만 제곱미터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이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도 내 체불 금액은 9억 1천여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금 체불 업장은 668곳으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